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일 독서 13일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시영 박사님의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과 그리고 읽고 느낀 점을 좀 썼는데 몇 줄을 그거를 위주로 좀 대화해 볼까 해요. 오늘은 체면을 버리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책을 좀 읽어드리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는 왜 자연과학 분야가 발달하지 못했을까? 우리나라는 체면이 되게 중요시되는 나라였죠. 지금도 그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지만 예전에 비해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벼슬을 해야 입신, 출세의 체면이 선다. 체면이. 그리고 명절 때 귀성행렬 속에서도 그러한 체면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자, 새 옷 맞춰 입고 윤이 나는 자가용을 딱 끌고 귀향길에 오른 젊은이의 마음속에 금이 환향의 기쁨이 그리고 긍지가 없다고 누가 부인하랴. 자, 이런 체면의식이 무작정 상경이란 풍토까지 만들어 놓았다. 높은 벼슬자리에의 꿈을 안고 올라온 것이다. 서울로. 자, 이러한 관료의식이 곧 체면의식의 중요한 함유인자가 된 것이다. 한국의 수재들은, 공부 잘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법대, 의대 인기는 엄청 높죠. 그죠? 그래서 수재들은 오늘도 고시원에 붙여, 좀 예전 말이긴 하네요. 고시의 좁은 문을 파고든다. 뭐 예전에 그 사법고시 있었을 때, 그리고 의대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여전히 로스쿨이나 의대는 이공계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도 없죠. 그 인기가. 그래서 자, 이 말이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1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고 앞으로 새로운 분야가 계속 생겨날 것이다. 직업관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 벼슬자리 아니고는 명함을 못 내놓는 사고방식은 벌써 극복됐어야 했다. 내 능력이나 이상, 취향 등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남들이 좋다는 대학, 직장에만 몰리는 그런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균형 있게 발전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책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이걸 읽고 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읽으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강한 느낌 받았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쓴 부분이에요. 아까 왜 명절 때 윤이 나는 옷을 입고 자가용 끌고 멋지게 막 고향을 막 돌아가서 금이 환영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전 이게 이미 세상과 관념과 이념의 노예가 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적은 건.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있었죠. 내 능력이나 이상, 취향 등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남들이 좋다는 대학, 직장에만 몰리는 그런 시대. 여기선 저는요, 내 능력이나 이상, 취향은 제가 얼마 전까지 읽었던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최진석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인용을 하자면, 내 능력이나 이상, 취향, 이거를 저는 욕망이라 봤어요. 욕망. 욕망이란 나의 내면의 비밀스러운 그 충동인 건데 그 욕망을 따라야지만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가 심어놓은 그런 관념이나 이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따라가니까 좋은 대학, 남이 좋다는 직장, 무슨 뭐 성공해서 자가용 번쩍이는 거 끌고 고향 가는 거 이런 건 다 내 자신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심어놓은 그런 이념이잖아요. 생각이고 관념이잖아요. 내 스스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정직하고 순수한 그 마음, 비밀스러운 내면의 충동, 그게 내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것, 그런 것들은 다 세상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그런 거, 또 마지막 교수님,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는 대학 직장에만 몰리는 그런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이 부분 이제 그래야 나라도 균형 있게 발전된다. 이거 또 최진석 교수님 말씀이랑 좀 연결하면 욕망이 있고 건강한 그 개인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와 집단을 만든다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라도 균형 있게 발전된다 했잖아요. 그죠? 남들이 좋다는 대학 직장에만 몰리는 그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내 능력이나 이상 취향 등이 인정받는 거, 즉 내 욕망이 인정받는 거. 저는 그래서 또 이 말도 있었죠. 또 최신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또 따르면 우리는 나를 가두는 우리라고 하셨거든요. 그쵸? 그 우리라는 건 세상이고 관념이고 이념이고 내 자신이 아닌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소멸되고 우리만 남는다. 내가 없는 우리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는. 또 오늘은 좀 주제가 그 이시영 박사님이 이 책, 그 배짱으로 삽시다 읽고 나서 그 체면에 관련된 거였는데, 전 그러니까 체면이라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의 이념, 관념, 생각, 관습, 제도, 시스템, 이런 게 저는 체면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체면이 계속 강해지면 나는 죽어버려요. 나라는 사람은 없고 세상 속에 찌든 이미 그 안에 녹아든 나라는 사람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체면을 중시하면 남 눈치 보게 되죠. 끌려다니며 살게 되죠. 세상의 어떤 그 제도에. 그로 인해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죠. 나만의 색깔이 없어지죠. 행복하지 않죠. 남들이 만들어 놓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공장으로 따지면 큰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그 안에 한 개의 부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땐 눈에 띄지도 않아. 그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체면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 반드시 갖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욕망과 나의 이상과 내가 스스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비밀스러운 충동, 힘, 그걸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면서 세상에 내가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나만의 색깔을 내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 제도 관습에 그거의 하나의 그냥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거기 안에 속해서 내가 할 일을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개인들이. 그리고 그런 행복한 개인들이 모여서 행복한 사회를 이룬다. 이 부분을 또 저는 최신석 교수님께 배운 가르침인데, 근데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또 가르침이, 이것도 타인에게서 온 가르침 아니야? 세상 것 아니야, 그거?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게, 내가 그게 옳지, 예를 들면 최신석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나한테 안 맞았으면 또 아닌 거예요, 그건 또. 근데 적어도 교수님께서는 본인께서 답을 내놓으신 거고, 세상이 이끌려 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 주신 거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체면을 버려야 된다. 체면을. 여러분, 오늘
또 날씨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 이제 출근 저도 슬슬 해야겠어요. 지금 12시 이제 5분이거든요. 제가 매일 12시 50분에 출발해요. 여기가 제가 답심리거든요, 서울에. 근데 대치동에 학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가는데 한 넉넉 잡고 한 40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한 12시 50분에 나갑니다. 매번. 지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넉넉하게 가야 좋으니까요. 자, 여러분. 내일은 또 그렇네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내일은 좀 일찍 찍어야겠어요. 영상을. 14일 차죠? 내일은? 일찍 일어나 찍고 투표하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욕망을 따를 때,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 때, 남이 어떤 만들어 놓은 것을 대신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할 때 그때가 진짜 행복하다는 걸 저는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일 봅시다. See you tomorrow.